아, 이제 오후 녹화 시작해야 되는데 나른하네요. 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내기 어떠세요? 내기 좋아요? 내기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좀 엄청나게 준비성이 철저한데 뭔가 이 사다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작가님 같이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수 학생 뭐 몇 번? 전 첫 번째 칸. 첫 번째.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사다리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학생부터. 탕후루. 와. 아니 근데 좀 뭐가 좀 이상합니다. 핀 위에 꽂혀 있죠?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윤수 학생 이만큼 돈 있어요? 왜요? 돈장이? 와, 이게 판이 커져도 너무 커졌는데요. 이 정도면 도박 아닌가요? 이게 좀 상대적인 개념일 것 같은데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 도박이라고 한다면 윤수 학생은 얼마 정도 이상부터가 도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큰 돈을 걸어야지만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개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1원이라도 들어간다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항상 예방교육에 사고 다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예.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아까 그 도박의 정의에 나왔듯이 재산상의 이익이나 혹은 돈을 걸거나 이렇게 하는 걸 모두 다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는 노인정의 어르신들도 도박 행동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도 윷놀이를 할 때 가족끼리 5,000원 걸고 이렇게 하는 행위도 저도 도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 들으니까 좀 뜨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우개, 동전 뭐 10원, 100원 걸고서 친구들하고 내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내기 같은 거 잘 안 합니까? 저는 요즘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이 문제 정답이 뭘지 그냥 내기 같은 거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뭘 걸어요? 그런 얘기할 때. 아이스크림 내기? 간식 학원 끝나고 간식 내기 정도 걸어요. 아하. 사실 그동안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면 어른, 성인들만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성인 못지않게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게 참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박 센터를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미 폐해가 많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센터를 찾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청소년들이 343명 정도 되었었는데요. 네네. 4년 뒤인 2022년도에는 1,029명으로 3배, 4년간 3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도박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청소년들의 위험한 베팅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평택 올해 고등학교 1학년 B군은 사흘간 모텔에 감금당한 채 물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기절하기를 수차례, 정신을 차렸을 땐 물속에 앉아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학생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과 마주해야 했을까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물고문이라뇨. 그것도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죠. 왜 이 학생이 물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세요? 아마도 이 학생이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물고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뭐 관계가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고 앙숙의 관계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런 뭐 행동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이게 궁금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물고문을 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온라인 불법 도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도박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도 무척 빠를 뿐만 아니라 이 처음 접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도 저연령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요. 최근 조사된 실태 조사에서는 평균 연령, 처음 도박을 접하는 평균 연령이 11.3세. 그러니까 11.3세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이 도박을 접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 성인 도박 문제와 다르지 않게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충북 지역을 좀 살펴보면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조사된 결과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청소년들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청소년 도박.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출구 없는 미로에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청소년 도박은 미니게임 형태의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중독 가능성도 높은 게 현실인데요. 게임이랑 비슷하다는 친구들의 권유로 입문하게 되는 청소년 도박. 이 현직 교사들에 따르면 한 반에 있는 학생 30명 중에서 약 10명, 3분의 1이죠. 도박을 경험해봤다라는 게 현실이라는데요.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은 주로 어떤 경로로 이러한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된다고 합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되게 낮춰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가요? 네네. 저희가 실제로 예방교육에 나가 보면 예. 대략 한 60%에서 70% 남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다 도박을 경험했습니다. 60%에 70%? 네네. 그래서 도박 문제가 이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입문하게 되는 경로는 요즘 청소년들 뭐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뭐 무료로 좀 보려고 사이트를 막 뒤지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도박 사이트들 광고가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호기심이 한창 많은 때니까요. 친구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경로로 또 유입이 되고 합니다. 혹시 윤서 학생 이런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뭐 주변에서 스포츠 토토나 사설 토토 아니면 카드 게임 이런 도박을 한다고도 들어봤고 최근에 며칠 전 뉴스에서 카카오톡으로 가위가위보 도박방이라는 걸 접해본 적이 있어서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어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웹툰 무료 보기 이런 걸 쳐봤거든요. 네네. 근데 막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뜨네요.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배너들이 다 그렇죠. 다 도박인가요? 반짝반짝하는 건 다 도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네, 엄청나죠.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예. 30%, 뭐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네네. 처음 가입했을 때 처음 가입비를 그러니까 자기 충전한 금액의 30%를 주겠다. 처음 충전한 금액의 30%를 준다. 재밌겠는데? 라고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 이걸 네. 하려면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가입을 하겠다 라고 누르면 넣는 게 있는데
도박 사이트니까 성인 인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 보니까 아이디, 원하는 아이디 넣고 그다음에 닉네임 넣고 그리고 비밀번호 원하는 거 넣고 확인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계좌번호 꼭 필요하죠. 그러면- 매우 심플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살, 12살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치? 저는 15살 때쯤 PC방에 갔는데 PC방 사장님께서 그 도박하시는 모습에 희열을 느껴서 도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누구나 거의 접근할 수 있어서 접근성 자체는 너무 쉽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보다가 사이트면에 뭐 배너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가장 많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청소년들은 뭐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있으면 좋은 그런 구조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 만질 수 없는 돈의 일확천금을 또 이겨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윤수 학생의 경우에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도박의 유혹에 빠졌다. 그래서 윤수 학생에게 한번 재밌으니까 해봐라는 권유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가 권유를 받아가지고 입문을 하게 돼서 큰 돈을 따게 된다면 너무 쉽게 돈을 따니까 솔깃하기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박의 위험성이 어떤지 알고 있고 안 좋게 되는 사례를 많이 봐서 두려움 때문에 금방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네. 불법 도박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처벌받게 되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요. 네네. 다만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이 소년법상의 그 분류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살부터 14살까지에 이르는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그 보호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그 도박 자금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범법 행위들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처분을 뭐 8호 처분에서 10호 처분을 받으면 이제 소년원 송치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송치가 돼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온 친구들을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뭐 윤수 학생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과 다른 처벌을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어릴 때는 정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소년법 체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더 큰 문제는 도박을 하다가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도박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2차 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2차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뭐 사기, 중고 사이트에서 자기가 이제 뭘 팔겠다고 요즘에 워낙 중고 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급매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에 한 50만 원씩 팔겠습니다 해놓고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다. 네. 그래서 그걸로 도박을 하고 도박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되지, 돈 따가지고 돌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도박을 하는데 실제로 도박으로 돈을 딸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데서 또 이제 막 그 빚이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사기죄가 돼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금품 갈취를 한다던가 절도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어른, 청소년 할 것 없이 충북 지역의 경우 도박 중독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반복적인 도박 경험으로 심리,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 청소년들의 비율은 조사 때마다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 건수도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액의 빚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 그 규모 혹시 좀 파악이 됩니까? 저희 이제 센터 이용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한 결과를 보면 대략 한 30% 정도의 청소년이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센터에 내방을 합니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네. 작은 액수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에서는 청소년이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처를 해주실 때 올바른 방법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피해액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5천만 원이라는 손실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형편도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아들은 도박을 하고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경찰서에서 계속 연락은 오고 뭐 이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친구가 말해준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사설 토토에 10만 원을 넣고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는 돈을 잘 따게 되니까 흥미가 생기고 계속하다 보니 중독이 되었는데 후에는 계속 돈을 잃게 되고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신용도 잃고 300만 원 빚을 결국 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현재까지도 그 빚은 다 못 갚아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앞서 물고문 당했던 B군 기억하시죠? 이 학생은요, 물고문뿐 아니라 금품 갈취, 사이버 폭력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했던 A군은 온라인 도박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베팅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A군은 B군에게 꾸준히 돈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A군의 협박에 B군은 가족의 물건과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지갑도 훔쳐서 5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A군에게 이체합니다. 아니, 이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화가 나는데 어때요? 도박을 하면서 친구에게 돈까지 요구하고 너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그 윤서 학생이 A군 입장이었다면 이런 악행 나는 안 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미 도박에 깊이 중독된 상태이고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도박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돈을 친구한테 빌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독의 특징에 이제 3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갈망인데요. 갈망은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내성이 발달돼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베팅 액수를 늘려가면서 도박을 하게 되게끔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5천 원만 재밌게 놀고 그렇게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는 상태이고요. 마지막 3번째 특징은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또 하는 게 중독의 특징입니다. 청소년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뇌가 발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전두엽이라는 뇌는 20대 중반까지 이제 성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기능인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로서는 이런 중독되었을 때 그 행동을 멈추기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블라인드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가감 없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신 그 경험자 이야기가 어쩌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땄을 때는 절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차피 그 도박이라는 게 돈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엔 빚을 내서라도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단언컨대 결국 도박을 오래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딸 수 없다는 구조라는 것만 꼭 아셨으면 좋겠고, 어릴 때 그런 큰 돈을 만짐으로써 경제관념을 잃는다는 것도 되게 미래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니까 절대 도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도박. 청소년의 경우에 이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성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악순환의 반복, 과연 여기가 끝이었을까요? 더 이상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A군은 B군을 물고문한 이후에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서 메신저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행히도 이 사진을 받았던 다른 친구들 2명이 더 이상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고문은 장난으로 한 것이고 돈은 피해 학생과 함께 썼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사체까지 손을 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돈 마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용돈으로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돈을 다 써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죠. 부모님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시잖아요. 학교에서 네, 뭐 돈 내래요, 네네. 뭐 추가적으로 참고서가 필요해요, 네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러면 그런 돈을 받아서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한정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없죠. 들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물건을 또 팝니다.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물건 파는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뭐 갈취를 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채, 뭐 대리 입금이라고 해서 대신 뭐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또 있습니다, 온라인에. 그래서 어머니 주민번호 뭐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 입금을 받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윤수 학생 만약에 친구가 도박의 위험에 빠졌다 한다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친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학교에서 도박 예방 교육 영상을 종종 봤었는데 혼자 있거나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도박이 생각 안 나도록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해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같이 해줄 수도 있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도박에 빠졌을 때 본인은 멈추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도박 중독 문제가 그냥 딱 겉으로 봤을 때 저 친구 도박 중독이네 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일단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돈이 자꾸 떨어졌다고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행동들이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없던 것들이 자꾸 생겨나요. 돈을 처음엔 좀 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거를 막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일련의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혹시 도박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좀 의심해보고 네.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하는 방식을 좀 잘 알고 개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의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초기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인 C군,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C군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SNS에서 봤던 사채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심각성을 눈치챈 C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C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에 처음 접했을 때 초기 단계에 센터를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청소년 도박 행위자들이 센터를 찾습니까? 저희 센터에 내방하는 경로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학교에서 저희 센터로 의뢰를 해서 학생과 같이 내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경우는 학부모님이 부모님들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한 다음에 가서 치료받자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친구들이 경찰서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도박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그냥 일탈이다 이렇게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군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A군이 자살까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A군에게 예방교육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됐다면 A군이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두 번째로는 도박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박 사이트들을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 그걸 잘 규제했으면 청소년이 도박을 할 수 있었을까? A군이 도박을 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로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 뭐 성인 인증이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런 규제들이 잘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고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 사회 안전망이 잘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건 어때요? 그렇게 계속 어쨌든 위험에 빠졌어요.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자녀의 도박 빚을 다 갚아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까 C군의 상황처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갚아주셔서 상황을 정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도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죠. 중독 문제의 특성상 중독 자극은 계속해서 올라올 텐데 그 자극이 그나마 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외부의 복잡한 환경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는 외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도박 갈망은 좀 덜 올라오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어머님이 순푼 갚아주면 도박 갈망은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대처하실 때는 꼭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처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절과 통제가 쉽지 않아서 더 위험한 청소년 도박 우리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박 얘기 함께하면서 윤수 학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도박의 심각성을 좀 더 알고 어떤 처분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서 도박을 단순한 놀이나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도박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알아가서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지자체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심리적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도록 뭐 방향을 좀 설정해 준다거나 시스템을 보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청소년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하드 베팅하는 청소년 도박. 시작은 너무나 쉽지만 출구는 너무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대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핸드폰은 그냥 전화 걸고 받고 사진이 5만 장 이상 있는데 다 그러지 않나요?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도 되나? 불법 촬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인 거예요.